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일종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파트 두 번째입니다. 2강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볼 텐데 2강과 3강 두 강의에 걸쳐서 하드웨어 1, 2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강의에 대한 출제 빈도는 파트 2에 대한 출제 빈도가 되겠죠.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은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되어 있죠. Central Process Unit, 중앙처리장치라는 뜻입니다. CPU. 중앙처리장치에는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제어장치, 연산장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레지스터 보겠습니다. CPU 안에 들어있는 임시기억장소입니다. 속도가 가장 빠르며 기억 용량은 가장 작습니다.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는데 1비트 임시기억입니다. 임시기억. 1비트를 임시기억하는 플립플롭들이 연결되어 구성한 회로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CPU 3대 구성 요소에는 레지스터, 제어장치, 연산장치. 첫 번째 레지스터 정리가 끝났고 두 번째 제어와 연산,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란 거기 졸지 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제어하는 거죠. 제어. 명령도 해독하고 다른 장치를 지시, 감독, 관리, 제어를 합니다. 관련 레지스터, 아까 레지스터 있었죠. CPU 내 임시기억 장소로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작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어장치에 관련 레지스터, 연산장치에 관련 레지스터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제어장치는 PC. PC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의 약자로 명령 계수기, 위치 계수기라고도 하며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 지금 할 건 뭐고 다음에 할 건 뭐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어를 하는 거죠. 지금 그거 아니야. 이번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제어를. 다음에 할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PC. 여러분 PC방에 다음에 한번 같이 갑시다. PC는 다음입니다. 다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현재 수행할 명령어의 내용을, 아까는 번지를 기억했죠. 얘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현재 할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고 AC는 연산장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PC, IR, 그 다음에 부호기 암호화입니다. 암호화했으면 다시 명령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기, 디코더와 인코더로 관련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연산장치는 ALU라고 합니다. ALU. A가 아리스메틱, 사칙연산 그런 말입니다. L은 로직, 논리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ALU라고도 합니다. 연산장치를 줄여서 ALU. 사칙연산과 논리연산을 수행하고 관련 레지스터는 누상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제어장치의 레지스터고 이 ACC 누상기는 어큐뮬레이터. 연산의 중간 결과를 임시 기억하는 겁니다. 연산의 중간 결과. 더하기 빼기한 그 중간 결과를 기억하는 게 누상기라는 거. 그래서 누상기, 그 다음에 보수기, 빼기. 우리가 1강 때 보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1의 보수, 2의 보수. 가상기, 더하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현재 상태가 뭐냐?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 자리올림.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9 하면 4죠. 하나. 이런 자리올림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어장치에 관련 레지스터, 연산장치에 관련 레지스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각각 용어를 좀 알면 연산인지 제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 컴퓨터 내부에서 CPU와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로, 길이라는 겁니다. 길. 종류로는 주소버스, 제어버스, 데이터버스 세 개의 버스가 있으며 주제대 세 개의 버스가 있으며 주소버스는 단방향 통신만 한다. 나머지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CPU를 다룰 때 프로세서라고도 부릅니다. 프로세서, 처리기. 그렇죠. 우리가 1강 때 멀티 프로세싱 있었죠. 다중 처리기라는 게. 그래서 프로세서의 종류에는 CISC와 RISC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 봅시다. CISC, RISC라고 되어 있습니다. C에서 C가 컴플렉스 그런 말입니다. R은 리듀스 줄이다. 얘는 복잡하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C가 나오면 C, R 제가 강하게 발음은 못하겠습니다. 이 R 그리고 여기는
알면으로 가겠습니다. 씨발 복잡하고 뭐가 많고 느리고 비싸고 전력도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아이씨 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R은 알면 쉽고 자 빠르고 간단하고 단순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먼저, 복잡하다, 많다, 뭐가 많다? 명령어가 많아. 아, 10개, 100개, 10개, 여기는 1개. 너무 10개도 많다는 소리예요. 막 100개.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복잡해요. 또 예를 들어서, A 치면 A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R은 A 누르면 플러스만 해요. B 누르면 마이너스, C 누르면 나누기, 자, 뭐 곱하기, D는 나누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A를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다예요. 아, 복잡해. 하나의 명령 안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간단하면 좀 시발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겠죠. 물론 이걸 좀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간단하다라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면 A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얘는 네 가지를 하려면 A, B, C, D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명령어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는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 빠르다, 많다, 적다. 여기 많으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레지스터 우리 배웠어요. CPU 내 임시 기억 장소. CPU가 많으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레지스터가 많다라는 건 CPU가 많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레지스터가 별로 없으니까 CPU가 별로 없으니까 느려요. 느리다. 아,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여기는 빠른 겁니다. 레지스터가 많은 건 좋은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해 주라는 겁니다. 레지스터가 많고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여기는 레지스터가 적고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가변은 뭐예요? 변한다. 아, 자꾸 왜 변해? 여기는 고정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8과 R면으로 구별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PC용이고 여기는 워크스테이션, 서버용으로 사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CISC와 RISC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주기억 장치. 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주기억입니다. 주기억.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한다. 우리 폰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런 거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한다. 자, 주기억 장치는 크게 롬과 램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주기억 그러면 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롬은 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롬 리드 온리 메모리 오로지 읽기만 한다. 읽기만 쓰기는 못해요. 그래서 비발성 읽기 전용이라고 있죠. 자, 한번 저장된 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또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램은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읽고 쓰기가 휘발성이다. 저장하지 않으면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하는데 뭐 순서에 상관없이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램에는 D램과 S램, 아까 우리가 램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그 중에서도 D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S램은 캐시 메모리,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캐시 메모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펌웨어에 대해서, 롬의 펌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펌웨어로 바이오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바이오스, 글꼴, 뭐 우리가 궁서체, 고딕체 이런 글꼴들 있죠. 자체 진단, 여기서 POST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전기죠. 전원을 ON 하면, 자, 파워 1, 전기를 ON 하면, 셀프 테스트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껐다 켜면 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체적으로 자체 진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체 진단 글꼴 바이오스들이 펌웨어 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롬 안에. 자, 그리고 펌웨어는 일반적인 롬은 읽기 전용 쓰기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펌웨어 롬의 중에서 펌웨어는 내용 변경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되죠? 그런 게 특별한 롬, 펌웨어라는 겁니다. 펌웨어는 바이오스 글꼴, 자체 진단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내용 변경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교체 없이, 기계를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롬 자체는 읽기 전용이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이 펌웨어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라고도 합니다. 롬. 바이오스가 롬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롬 바이오스라고 부른다. 자, 특별한 롬들이 EP롬, E가 하나밖에 있죠. E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EEPROM은 자외선, 아까 우리가 롬은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펌웨어는 읽고 쓰고 지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EEPROM, E가 하나 있습니다. EEPROM.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지우고 쓸 수 있다. E가 두 개 있습니다. E가. 얘는 전기, 일렉트로닉.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읽고 쓰기, 지우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EEPROM, EEPROM. 자, 램의 종류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바이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스가 뭔지, 바이오스, 글꼴, 자체 진단 이런 것들은 자, 롬에 저장되어 있다. 자, 대표적인 게 펌웨어다. 읽고 쓰기가 가능한 특별한 롬들을 펌웨어라고 합니다. 자, 펌웨어는 바이오스란 메모리, 디스크, 모니터와 같은 주변 기기 사이에 정보 전송을 관장하는, 관리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롬바이오스라고 부른다. 롬바이오스. 램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롬에 들어있는 롬바이오스다. 읽기만 가능하다. 쓰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롬에 쓰기가 불가능하므로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시모스 공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시모스, 바이오스, 펌웨어, 롬 하나의 세트로 봐주십시오. 다 연결된 겁니다. 롬, 펌웨어. 자, 롬은 일반적으로 읽기 전용이지만 대표적인 펌웨어가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EEPROM과 EEPROM이 있다. 자, 그런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 자, 시모스 공간이 필요하다. 롬 자체는 안 되니까. 자, 시모스 공간을 넣어서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연결된 롬과 연결된 단어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기억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SRAM, 아까 우리가 캐시 봤죠? 캐시. 캐시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자, 이렇게 한번 피라미드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맨 위에가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레지스터란 뭐라고 그랬죠? CPU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캐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주기억이 있습니다. 주기억. 여기가 보조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시는, 자, 레지스터는 아까 CPU 내의 임시기억 장소라고 그랬죠. 가장 빠르다. 용량이 가장 적어요. 맨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은 작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빠릅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싸겠죠. 비싸겠죠.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자,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비싸지만 용량은 작다. 자, 우리 상위 1% 계층인가 봐요. 상위 1%. 자, 저 위에 있는 가비지. 그런 계층인가요? 자, 캐시, 그 다음에 캐시. 캐시는 이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습니다. 캐시의 목적은 속도를 빠르게 하는 목적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캐시의 위치.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다. 값이 비싸면 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요소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올라갈수록 속도가 빠르고 가격은 비싸지만 용량은 작다. 반대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나 가격은 낮아지겠죠.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낮아지만 용량은,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훨씬 크죠.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 보조기억.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 보조기억 순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네케 슈바, 네케 슈바. 뭘 주란 말이요? 네케 좁아.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가요? 네케 좁아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기순이에요. 빠르기순. 용량순으로 보면 보조기억이 제일 빠르죠. 레지스터가 제일 적습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자,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아까 있습니다. EEPROM의 일종으로, 아까 우리 뭐 있었죠? EEPROM은 자외선, EEPROM은 전기였습니다. 자, EEPROM의 일종으로 휴대용 컴퓨터, 자, 또는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의 보조기억 장치, SD카드 있죠, SD카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대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이 4개죠. 가장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가상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할애하여 빌려서, 그런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네케 좁아, 그랬죠. 보조기억 장치는 용량이 커요.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좀 적죠. 자,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을 일부 빌려서 주기억의 공간, 이 주기억의 공간을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상기억이다. 자, 가변 길이, 세그먼트 방식과 고정 길이, 페이징 방식이 있는데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자, 가상기억의 목적은 공간을, 누구의 공간? 주기억의 공간을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확대. 그러면 SRAM은 속도를, 누구의? 주기억의 속도를 향상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블루레이. 자, 우리가 보통 하드 많이 쓰죠. 요즘에는 하드도 안 쓰고 SDD라는 게 SSD,
SDD가 아니라 SSD라는 게 있습니다. SSD.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SSD. 그 다음에 DVD, CD, FDD 있습니다. 자, 이 DVD보다 용량이 더 훨씬 높습니다. DVD는 보통 4.7에서 17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자, 블루레이 보겠습니다. HD, 여기 블루, 이자 빼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맞습니다. 자, 블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HD급, HD 화질 영상을 원하는 소비자를 욕구시키기 위해,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블루레이 디스크는 한 층에 25기가, 단면에, 한 면에 25기가 용량을 담을 수 있으며, 듀얼 레이어, 양면이죠. 앞면, 뒷면. 자, 두 면을 쓸 경우에 2층에 최대 50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게 블루레이다라는 겁니다. 자, 단면에 25기가, 양면에까지 사용하면 50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기타 기억장치의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관련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레지스터는 CPU 내 임시기억장소다. 플립플롭 레치를 연결한 겁니다. 플립플롭이나 레치나 같은 용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1비트 임시기억장소인 플립플롭을 연결해서 쓰는 거고,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고, 연산의 중간 결과를 기억하는 게 누상기 있었죠. 누상기도 레지스터입니다. 무슨 레지스터였어요?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일시에 저장하는 연산장치의 레지스터였습니다. 제어장치의 레지스터 4가지, 연산장치의 레지스터 4가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CPU와 주기억장치 속도 문제, CPU와 주기억장치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캐시 메모리를 쓴다고 그랬죠. 캐시 메모리. 자, 두 번째, CPU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CPU의 성능입니다. CPU. 중앙처리장치의 클럭이, 자, 메가헤르츠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헤르츠. CPU의 용량, 자, CPU의 처리 속도 단위입니다. 메가헤르츠. 자, 그 다음에 캐시. 자, 그 다음에 워드. 자, CPU가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워드죠. 직렬. 자, 병렬로. CPU는 직렬보다는 병렬로 처리해야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점. 자, 세 번째, 산술논리 연산장치 A, 아리스메틱 A에 로직의 L, 장치의 U, 그래서 ALU라고 했습니다. ALU. 누상기, 연산의 결과를 임시 기억한다. 보수기, 뺄셈을 한다. 상태 레지스트,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 또 자리 올림이 발생했느냐,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상태 레지스트였습니다. 그 외에 가상기가 있었죠. 더하기 가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는 PC방 언제? 다음에 PC방 가자라고 우리 약속했죠. PC방. 그래서 PC는 다음에, 현재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죠. IR은 현재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가 아니라 내용을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제어장치의 레지스터가 되겠죠. 네 번째, 윈도우 7을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자기진단, 포스트죠. 이 자기진단이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주변기기의 점검, 그 다음에 글꼴,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이오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이오스. 어디에 들어있다? 롬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롬 바이오스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누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누상기는 연산의 결과, 여기도 연산의 결과 누상기 있었죠. 연산의 결과를 기억한다. 명령어의 순서, 현재 기억할 건 IR, 다음에 기억할 건 PC 이렇죠. 자, 명령어를 기억하는 것도 이것도 IR입니다. 해독하는 건 디코더입니다. 디코더. 자, 디코더. 자, 6번 문제.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버스에는 주, 제, 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소, 제어, 데이터 아닌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PC에서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 자, 입출력이나, 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입력 출력입니다. 바이오스가 입력 출력이나 메모리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등을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들을 척유한다. 램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롬에 저장되어 있고 펌웨어라고도 부른다라고 그랬죠. 펌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간적인, 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또 EPROM, EEPROM 이런 것들이 있죠. 칩을 교환하지 않고 하드웨어 자체를 교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램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롬에 저장되어 있어서 롬 바이오스라고 부른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RISC,
발과 알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자, 명령어가 복잡하고 명령어가 많고 반면에 명령어 프로그램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자, 그러면 자, 전력 소모가 적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R이죠. 전력 소모가 적으면 좋은 거죠. 자, 속도가 빠르다 R. 자, 프로그램이 명령어가 종류가 적다 R.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자, 명령어가 간단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명령어가 복잡하니까 하나의 명령어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간단해진다. 자, 3번이 자, RI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1번이 되겠네요. 자, CPU와 주기억입니다. CPU와 주기억. 주기억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자, 가상기억이 필요하겠죠. 가상기억. 주기억의 공간을 확대할 목적으로 가상. 자, 그리고 캐시 메모리는 D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S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S램으로. 자, 10번 문제.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장치로 한 장에 25기가, 단면 25기가, 양면 50기가까지 쓸 수 있는 게 블루레이였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장치 중 고속의 처리, 빠른 손으로 네케 주브 그랬습니다. 네케 주브.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이건 캐시 메모리죠. 틀린 겁니다.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이건 뭐예요? 가상,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목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서 빌려서 주기억을 크게 쓰는 게 가상입니다. 가상 메모리. 자, 얘는 1번은 캐시 메모리고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때 주소, 일반적으로 주기억은 주소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내용으로 접근하는 걸 우리가 연관 메모리라고 합니다. 연관 메모리. 자, 최근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강의 기본 개념에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연관 메모리라는 거 있다라는 것만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정기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 EEP롬. 자, 쓰고 지울 수 있는 EEP롬. 뭘로? 전기로. 자, 개선한 메모리 칩으로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게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맞는 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 CPU와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드웨어 두 번째 출력장치라든가 보조기억장치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하드웨어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